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이 지금 우크라 가서 뭐 자기 정치를 하는지 국익을 챙기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워낙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지금 우크라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오늘 그 사정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푸틴이 좀 이상합니다. 푸틴이 망할 것 같아요. 느낌에 이런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의 그 분위기를 보면 그 상황이 좀 읽혀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날 10월 26일 날 그 낮에 아산에 있는 방조제를 다녀오셨어요. 그 갔다 오시고 이거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야,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기운이 빠져 있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79년도죠. 제가 만으로 20살 한 6개월 됐을 때인데 지금 푸틴을 보면 기운이 빠져 있다 그럴까 굉장히 좀 이상해요, 느낌이. 한번 오늘 그 얘기를 짚어보면서 우크라 전쟁의 이 숨은 그림이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이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아 완, 그러니까 러시아 완이라는 국영 TV의 그 인터뷰 그림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무적인 작은 방 안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화면인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압니다. 불과 3개월 전인 3월 초에 이게 러시아 국무회의 비슷한 관계 장관들이랑 뭐 경제 관련 회의인가 그거 할 때 그림이에요. 정말 그로테스크하죠. 긴 그 회의용 탁자가 놓여 있고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한 10m 떨어져서 혼자서 앉아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부하들은 이제 저 아래 앉아 있고 어떤 외국에서 손님이 찾아올 땐 그럼 어떻게 만나냐. 불과 4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 3개월 반 시점에 이런 모양으로 만납니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여기도 뭐 말하자면 한 7, 8m 떨어진 초대형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아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처량하게 그림을 찍은 적이 없어요. 푸틴이 이게 친숙하게 인터뷰를 해도 항상 천장이 굉장히 높은 이런 방에서 테이블을 가깝게 놓고서 인터뷰를 했었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저렇게 이건 굉장히 처량하죠, 지금. 그래서 거의 신격화된 지도자인데 이런 신격화된 지도자가 왜 저런 처량한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낮췄나. 여기 뭔가 좀 있다, 이거. 그러니까 내부에서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내부에서 너 잘난 척하고 전쟁 벌였다가 지금 망조 들렸잖아 라고 프레셔를 엄청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난 척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배자적 그 카리스마를 덜 보이는 그림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거의 그 심통이 나서 이 인터뷰할 때 그 표정을 보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표정을 보면 지금 이런 표정이거든요. 심통이 나갖고 그 심술이 잔뜩 나 있는데 상황은 어렵고 기운은 소진돼 있고 이런 분위기의 그런 인터뷰입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эта поставка со стороны Штатов,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стран, связана с восполнением потерь вот этой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Ничего здесь нового нет, и ничего это не меняет, по сути. Есть и заявки на поставку, скажем, артиллерии. Здесь примерно то же самое. Судя по всему, речь идет тоже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утраченного, уничтоженного в ход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ообще вся эта возня вокруг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на мой взгляд, имеет только одну цель – затянуть как можно дальше воору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Ведь потенциально те самые ракетные системы, они могут и дальнобойные ракеты. Ракеты тогда нужны. Да, но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оставляться, из этог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примен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которых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тем объект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ока не наносим. 예, 그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아주 심통이 나갔고 뭔가 근데 기운은 빠져 있고 그 어려움에 몰려 있고 이런 분위기죠. 푸틴이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저 신격화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그렇다. 그리고 이제 애써서 이제 감추는 거죠. 지금 뭐 별거 아니다. 지금 이제 서방에서 곡사포가 전체적으로 100문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들어간 곡사포가 한 3, 40문 들어갔을 거예요. 155mm. 거기에 자주포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앞으로도 5, 60문 더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MLRS 미국이 공급하는 게 한 네 시스템, 그러니까 차량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고 거기에 또 안테나 달려있죠. 그 다음에 영국이 공급하겠다고 또 나선 게 한 4시스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방공망 아이리스-T를 공급하겠다 그랬고요. 방공 시스템을 공급하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중화기들이 막 밀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주포들 다른 나라에서 준 것들도 밀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덴마크인가가 레오파드 전차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화기들이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푸틴은 그 별거 아니다. 뭐 무기 많이 깨졌기 때문에 걔들 무기 바꾸고 있는 중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말을 푸틴답지 않은 전혀 다른 그림에서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 많이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날, 이게 6월 5일 날 인터뷰였었는데, 같은 날 젤렌스키는 100일 나들이를 했습니다. 어디로 나들이를 했냐? 세베로도네스크 뭐 함락된다 만다 지금 말 많아요. 근데 저게 매일 밀고 밀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함정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군을 그 세베로도네스크 안으로 끌어들여서 작살냈다. 지금 오늘 시점까지는 다시 세베로도네스크의 한 80% 정도를 회복한 상태예요. 저기가 이제 공업지대 도시인데 다시 또 회복을 했어요. 한 20%까지 떨어졌다가 또 한 80%까지 회복했다가 그러니까 시가전을 하면서 밀렸다가 밀다가 이런 상태랍니다. 세베로도네스크에서 작은 강을 건너면 저 빨간 줄 쳐놓은 리시찬스크라는 데가 나옵니다. 거리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저 리시찬스크에 가서 지하 방카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최전선을 간 거예요.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푸틴의 경우는 이지움 같은 데 온 거예요. 이지움도 거기 거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 10km밖에 지금 안 떨어져 있거든요. 5km, 10km. 푸틴이 그런 데 올 리 없죠. 근데 젤렌스키는 저기까지 갔단 말이죠. 가서 격려하고 아주 우크라 사람들 굉장히 지금 정신적 격려를 하려고 목숨 내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100일 나들이 하기 전에 100일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전쟁 벌어진 지 이제 100일 좀 지났거든요. 100일 나들이 전에 젤렌스키가 올린 기념사진이에요. 기념사진은 아래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위에 거는 전쟁 난 날 어두컴컴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찍은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같은 배경입니다. 지금 가만히 건물 배치나 이런 거 보세요. 같은 배경, 같은 포즈로 서가지고 100일 후에 훨씬 밝은 표정으로 찍었어요. 표정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0일 전에 이 모습이었고 100일이 지난 우리가 키우에 대한 공격 물리쳤고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프 혹은 카르키프의 일대 지금 다 물리쳤고 지금 돈바스 동부 세베로도네스크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고 또 남부 케르손 부근에서는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제 서방에서 제대로 된 중화기만 들어오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띄운 거죠. 그러면서 사진 저렇게 찍어서 100일 전 100일 후 비교해가지고 딱 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선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지금 우리 언론에 별로 보도가 안 되는데 덴마크가 EU 방위정책기구 CSDP라는 데를 가입했습니다. 저게 이제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라는 건데 저게 뭐냐면은 EU 국가들로 그 나토와 구별되는 EU만의 군사 협의체예요. EU 가입 국가. 그러니까 나토는 EU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끼어 있죠.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터키죠. 근데 저 CSTP는 EU에 가입한 나라들만의 군사 협의체로서 가끔씩 작은 국제 협력을 해요. 말리에 EU 그 연합군이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말리에. 그게 이제 저기서 한 거예요. CSTP에서. 근데 이제 덴마크가 EU 멤버인데 나 여기는 가입 안 하겠다. 해서 예외적으로 CSTP 멤버가 아니었었어요. 덴마크가. 이게 왜 그러냐면 덴마크가 굉장히 중립적인 성향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6월 1일 날 덴마크 국민투표에서 덴마크 나토 가입 국가입니다. 그런데 EU 방위정책기구에도 공동방위정책기구에도 가입하자라고 찬성 66.9% 반대 33.1%로 가입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덴마크 같은 지금 내내 중립적 위치 200년 동안 중립을 했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깊게 의식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했잖아요. 스웨덴과 핀란드가 동시에. 그리고 덴마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덴마크는 이번에 나토 가입 국가인데 EU 방위 정책 기구에 가입하겠다고 이제 거기까지 가입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덴마크는 왕국입니다. 입헌 군주국이에요. 엄청 독립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이 어떤 식으로 이때까지 처신해 왔나를 알려면은 1912년에서 1947년까지 35년 동안 덴마크의 국왕을 지낸 크리스찬 10세의 그 정책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제1차 대전 때 덴마크를 중립으로 규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을 세웠죠. 그리고 중립하면서 독일 편도 들지 말고 영국 편도 들지 말아라. 앙땅뜨라 그러죠. 앙땅뜨. 연합국 편도 들지 말고 독일 편도 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중립을 해서 나라를 전화로부터 지켜냈고요. 이제 나치가 등장하니까 덴마크는 대항을 못하죠. 나치가 이제 1940년에 덴마크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한 다음에 순순히 굽혀준 게 아니에요. 저항을 계속 상징을 연출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 말 타고 가는 게 뭐냐면 나치 점령 시기 내내 이 사람이 1942년 말인가 그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엔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말을 탈 수 있을 건강한 상태에서는 저렇게 거의 매일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 시내를 저기 적어도 없이 그 경호원 호위도 없이 말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나치 점령 아래서 국민들의 그 내셔널 아이덴티티라 그럴까요? 국가적 정체성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박해를 거부하죠. 거부하고 유대인들을 덴마크에서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지도 보면 되지만 조그만 페리 타고 건너가면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이 2차 대전 때 중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으로 덴마크 거주 유대인들을 다 피난을 시켰어요. 저 사람이. 그걸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노란 틀 안에 그 사진을 보면 저 아주머니께서 왼쪽 가슴에 다윗별을 달고 있죠. 노란 다윗별을. 노란색입니다, 보통. 이게 뭐냐면 나치가 유대인들한테 이 별 달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유대인 배지, 저걸 주이시 배지라 그러는데 저걸 저렇게 달고 다니게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유대인이다 그러면 분홍색 별 달게 만들고 웃겨요. 별을 달게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다 잡아간 거예요, 저게. 그래서 대량 학살한 거죠. 이 덴마크에선 유대인들이 별을 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대형 사고를 친 게 1942년에 히틀러가 이제 그 크리스찬 10세한테 생일을 축하한다고 굉장히 그 정중한 장문의 전보를 보냈어요. 그 전보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터프한 짧은 답을 했는데 그 답의 그 어감이 이거예요. 정말 고마워. 왕 크리스가. 이 독일 말은 그러니까 존댓말 어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상대방을 부를 때 상대방이 높거나 낮거나 전부 전부 유라고 해야 하잖아요. 독일 말은 상대방이랑 임의로 오면은 두라 그러고요. 좀 존중을 해주려면 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인칭 대명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존경의 뜻을 담은 정중한 표현들이 많은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반말이에요. Spreche meinen besten Dank aus Chris Rex. 렉스는 왕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왕 크리스가 그 소리죠. Spreche meinen besten Dank aus. 내가 고맙다고 말해야겠네. 왕 크리스가 뭐 그 정도 어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경로를 해서 덴마크 내각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수상이야 장관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시 구성시켜서 히틀러가 경로를 해가지고 이런 그 덴마크 왕가의 이런 뼈가 굵은 전통은 나중에도 내려와서요. 지금 덴마크 여왕이 마가레트 2세가 그렇죠. 지금도 여왕인가 전번 여왕인가 그런데 지금도 여왕이에요. 마가레트 2세. 네, 지금도 여왕입니다. 오래됐어요. 한 4, 50년 지금 여왕입니다. 마가레트 2세가 이 국제 미아가 된 공산주의자 자녀들, 덴마크 공산주의자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덴마크가 저기 공산주의 운동이 꽤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아주 이론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한테 충성을 바쳐서 코민테른에 가입을 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게 나치 때나 이럴 때부터 이제 밖으로 떠돌죠. 왜 그러면 공산주의자 다 이제 나치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목 잘려서 죽을 때니까. 그런데 그러면 걔들이 소련 가서 제대로 살았냐? 소련에서도 뭐 숙청당하거나 찬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산주의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덴마크 공산주의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체코에서 살다가 모스크바에서 살다가 뭐 동독에서 살다가 이러고서 좀 진짜 집두절도 없이 막 자기 엄마 아버지가 워낙 험하게 사는 공산주의자 부부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애들을 이게 나중에 이제 저기 소련 망할 때 되고 이러니까 80년대 누가 챙길까? 아무도 못 챙기잖아요. 얘들 다 긁어갖고 직업교육 시키고 전문학교 보내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덴마크에서 먹고 살게 만들어서 제가 한 번 그런 양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덴마크 왕실 직속 가구 복원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 목재 가구에 이렇게 옆에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것만큼 잘라가지고 그걸 태안나게 본드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가구 복원 기사인데 아주 후리후리하고 아주 품이 있는 여성이에요. 자기네 집안 식구를 얘기하는데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왕실에서 자기 같은 애들을 많이 건져서 사람 구실하게 해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단한 왕실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상징하는 어른이 저런 포지셔닝을 가지니까 당연히 나라가 함부로 다른 데랑 군사동맹 맺거나 이러질 않아요. 나토는 가입해 있지만 뭐 EU 그거 뭐 방위 정책 끼고 그거 그냥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맨날 관료주의 노릇만 하지 그 별거 있냐? 야 들어가지 마. 지금까지 가입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럽 국가들이 전부 각성을 해서 러시아 깡패를 막아내는 그러한 노선으로 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말 된다. 우리 가입할게 하고 툭 튀어들어온 거예요. 저건 유럽 국가의 각성에 대해서 덴마크가 인정한 겁니다. 덴마크 굉장히 건강한 사회예요. 무지하게 건강합니다. 보통 건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죄가 없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같이 전쟁을 해서 상대방 유럽인을 죽인 적도 없고 뭐 공산주의 사상이 맹렬해가지고 바깥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수출한 적도 없고 덴마크가 지성이 굉장히 건강합니다.